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뉴 노멀이니 뭐 네.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그러한 주제로 뭐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네. 그런 책들까지 많이 나올 정도로 뭔가 흐름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투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과거에 좋았던 주식이 이제는 더 좋은 게 아니고 과거에 좀 외면받던 주식이 지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 뭔가 이 우리 대표님도 네. 뭔가 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시각이 바뀌어서 네. 새롭게 좋아 보이게 된 종목들, 네. 섹터 네.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조금 가려져 있지만 지금 사실 안 좋은 업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이제 철강, 뭐 해외 플랜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약간은 공급 과잉이 좀 진행되어 있던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안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안 좋아진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회복은 되겠지만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개선이 되면은 화학주가 무조건 오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로 좀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들이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는 결국엔 저는 이제 IT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장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런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좀 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좀 반도체 업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버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가격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내년에는 다시 이제 투자가 재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 어떤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현대차가 애니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신규로 이제 전기차들이 이게 상품성을 높인 전기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미국 시장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별성이 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 어떤 수혜가 가능한 업체들을 선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별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가시성 내지는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면은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4개 업종이 다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업종에 따른 종목들이 다 수혜의 규모가 다 다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수혜를 보는 그 측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게 괜찮을지를 어떤 자료를 보고 평가하시나요? 결국에는 이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장 자료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 관련된 부품주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을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배가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 내에서 이제 마켓셰어가 늘어나냐 줄어드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재료 단에서는 이제 봄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가 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그러니까 좀 오르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요인들이 워낙 다양하고 그런 요소들을 다 챙겨봐야지만이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반도체 업황을 떠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갤럭시 노트 20인가요? 네. 그거의 어떤 판매량 추이를 보면서 네. 좀 반등 폭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저는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그래서 이제 서버 투자가 내년에 재개되냐가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화웨이가 반도체, 그러니까 통신 장비를 납품 못하지만 또 한 가지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휴대폰 그 매출에 대한 어떤 차질 가능성이 최근에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연간 판매량이 한 3억 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웨이가 2.5억 대 정도, 그리고 애플이 한 2억 대 정도를 연간을 팝니다. 근데
2.5억대 되는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1억대로 축소된다라고 하면은 1.5억대만큼의 어떤 삼성이나 애플이 이제 차지할 수 있는 범위가 생겨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지금 새로 나오는 어떤 신제품 기종들의 어떤 시장의 평가 이거는 좀 열외로 근데 봐야 이제 될까요? 그건 저는 열애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과거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휴대폰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뭔가 개선돼서 나오는 그 스펙은 아니거든요. 약간의 개선된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같이 이제 신규 모델이 왔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수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신규 모델에 대한 매력도라기보다는 이제 상반기 때 이렇게 휴대폰 판매량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3월달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 세계 휴대폰 판매량이 거의 한 40% 정도 수준, 이게 100이 정상 수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60%가 축소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화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60%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을 보는 중요 포인트는 개별 어떤 아이템의 매력도라기보다는 시장의 반등. 그러니까 과거에 축소됐던, 올해 이제 축소됐던 시장이 정상화되느냐,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메인 플레이어라고 하시는 화웨이가 과연 제재로 인해서 이제 휴대폰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느냐. 근데 이제 삼성에서 이제 휴대폰 판매가 이제 매출액이나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 회사들은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5% 10% 정도 수혜를 보면은 여기는 20% 30% 정도 그러니까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낙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하방 산업이라고 하나요? 네. 예, 그쪽을 전방 산업인 이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 추이에 따라서 여기보다도 그 뒤쪽에 그 네, 뒷단의 곳들을 회사들이 예. 저는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현대차와 관련해서도 네. 지금 전기차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에 적용되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네. 이게 이제 핵심 경쟁력인데 네. 과연 우리가 현대차가 가지고 있겠느냐 네. 예,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를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최종적으로 결론은 난 게 아니라 지금도 테슬라 조차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키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될 수도 있냐면은 현대차가 차만 잘 만들면은 테슬라한테 그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사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은 가늠하기 어렵거나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너무 이제 속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언택 그 코로나 이후 이 네. 언택이라는 화두가 떠오르면서 이제 부각된 업종들과 네. 무너진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네. 여행주, 항공주, 네. 무슨 뭐 영화 산업 네. 많이 있는데 네. 이러한 곳들의 그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행이나 항공을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거나 좀 수그러들지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행이나 항공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더 후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조금 개선됐다고 해서 당장 여행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뭐 현지에서 뭐 이제 뭐 약간 동양인에 대한 어떤 뭐 안 좋은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혹은 뭐 해외에서도 이제 백신이 나오는 시점이 다 다르다라든지 아니면 백신 접종률이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되게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이 굉장히 좀 나중에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저는 투자를 좀 꺼리게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 중반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혹은 올해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냐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막 안심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컨택트 관련된 것들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와 비슷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저는 차라리 면세점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이제 그 따이공들, 이제 중국의 이제 보따리상들의 어떤 매출액이 굉장히 좀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요 코로나가 조금 더 이제 풀리게 되면은 일단은 여행보다도 사실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보다는 차라리 비슷한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저는 면세점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그 뭐죠? 그 코로나 백신 네. 혹은 치료제 네.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개발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것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택 관련된 주들 네. 이때는 좀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네. 그때는 이런 쪽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언택 이제까지의 주도주가 앞으로도 쭉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런 상황이 된다 해도? 근데 이제 그 산업적으로 약간은 조금 약간 하향 트렌드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화학이나 철강 이런 것들은 코로나에 가려져서 다 같이 안 좋아진 걸로 보이지만 하향 트렌드가 그러니까 원래. 산업적으로 하향 트렌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 산업이 얼마만큼 성장성이 있고 이게 일시적이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살아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다 같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 폭도 굉장히 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언택이냐 컨택이냐 뭐 이 분류보다도 그냥 개별 기업을 딱 봤을 때 이 회사가 이제 그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 뭐냐,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 이 포인트로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어떤 개별 종목의 어떤 그 장단점을 보고 투자를 네.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네. 전체 위에서 전체 경제 흐름과 거시경제를 보면서 탑다운 섹터를 방식으로, 네. 톱다운 방식으로 네.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좀 더 개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바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종목을 찾는 결국 거. 이제 종목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익숙하지 않거나 조금 이제 투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되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버텀업으로 했을 때 네. 종목을 선별하시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하나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존재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 의미를 인정해 주거나 혹은 앞으로도 존재 의미가 계속 존재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 오는 기업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뭐 경제 용어로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사 이제 경쟁력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 그러니까 생각해 볼 네.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을 찾는 데는 여러분들마다 얘기 들어보면 아이디어가 다 틀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골라내는 방식들, 네. 추출하는 방식이 네.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종사하는 업종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경쟁 상대까지는 누가 봐도 이 회사 잘해. 이런 회사에 이제 첫 번째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투자 모임을 좀 활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견제가 되거나 혹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뭐 휴대폰 부품의 전문가지만 이제 진행자님은 뭐 예를 들어서 제약 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서 제약 전문가다. 혹은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회사에 근무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와 관련된 소식들을 가장 좀 빠르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지식들을 좀 대신해서 좀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제 보고 있는 어떤 카테고리도 굉장히 좀 확장이 좀 빨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에는 잘 네. 골고루 좀 분산을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을 네, 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가장 뭐라 그럴까, 즐기시는 네. 자산 배분 방식 혹은 네. 포트폴리오 현재 시점에서의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국내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상장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좀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과거의 어떤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상장 주식을 60%를 갖고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그래요? 제가 이제 백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으로도 이제 상장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상장 주식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장 주식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 내에서 그러니까 주택은 하나 갖고 있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 집은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 금융 자산 중에서 60% 정도까지는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그 40%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이든 예금이든 뭐 금이든 아니면 해외 자산이든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맛에 맞춰서 좀 변형시켜 나가면은 좀 포트폴리오 좀 이쁘게 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올 하반기 네. 뭔가 뭐 여러 가지 뭐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어쨌건 이 하반기에 좀 그래도 괜찮은 어떤 섹터나 종목이 있다 생각되시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IT,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리고 이제 5G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영역을 밖에 넘어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업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주식 단으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좀 선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를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은 하반기는 그냥 개별주 장세. 그래서 이제 개별주를 누가 잘 고르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년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사그라들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재평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수요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재평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개별주 투자, 그리고 내년은 시장의 어떤 재평가를 기대할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재평가를 한다라는 의미는 제대로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국 시장은 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는데요. 뭐 이연됐던 수요가 한 번에 이제 폭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좀 억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전 세계적인 역사로 저는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국민들이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경기가 악화돼서 소득이 줄어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상당수의 어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이연 자산으로, 그러니까 자산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소비 욕구들이 저는 이게 너무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비하고 싶어 하고, 너무나 여행 가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국한될 게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글로벌 소비 수요가 한번 크게 뛰는 순간이 내년에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전제는 이제 코로나가 네, 뭐 어느 정책이 정도 조금 더 이제 수그러 들어야겠죠. 네. 그리고 아니면 그 치료제나 백신 같은 네. 게 완벽하게 좀 개발이 되거나. 네. 근데 이제 저는 완벽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치료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뭐 중증으로 가지는 않겠네. 뭐 이런 생각만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경제는 확실하게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네. 요새 주린이라고 그러나요? 주식 네. 어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댓글도 저희 많이 달리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주식 공부를 시작하면서 많이 뭐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때로는 생각과 맞아서 네. 뭐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네.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팁 하나 알려주신다면 무엇이 됐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투자와 관련된 소양을 쌓일 수 있는 책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라. 그래서 어떤 투자와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도 한번 공유해보고 반론도 한번 들어보고 나도 한번 반론도 한번 제시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성장을 해야지만이 뭐 초기 이제 운 좋게 진입 시점은 좋았지만 이걸 계속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책 하나 뭐 어디 그 이제까지 보시면서 가장 투자 이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네. 도움이 됐던 책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투자의 가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주린이들을 위해 정말 좀 기초를 이런 부분들은 꼭 봐야 된다는 부분만 조금 수록해서 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내가 더 공부해야겠다는 걸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확정시켜 나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온 겁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초에 나왔고요. 작년 네, 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와 함께 현재 주식 시장의 그 현황과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투자해
해나갈 수 있는지 여러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참 좋은 인사이트를 받은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이 잘 적용하시고 뭔가 더 이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한번 가시면서 투자하는 데는 뭔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